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장건강이 딱좋아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장건강이 딱좋아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결혼한 대부분의 남자들은 왜 결혼 생활할 때 와이프한테 잡혀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할까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싱글분들이 이해가 안 되죠. 예. 결혼은 안 한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지금까지도 이해하기 힘든 이유. 왜 결혼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하면 와이프 말 잘 들어야 돼. 너도 결혼해봐. 나처럼 된다. 이 말 제일 많이 하지. 너도 결혼해봐. 너도 이렇게 산다.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는 거. 근데 죄송한데 저는 그렇게 안 할 건데요. 결혼 안 할 거기 때문에. 네. 나도 있잖아. 총각 때는 너희들처럼 내가 막 결혼하신 분들 뭐 와이프한테 이렇게 뭐 잡혀 살거나 와이프 시킨 대로 한 사람들 보면 아유 뭐 저게 남자냐 저게 남자 맛이 다 시키네. 맞아요. 그런 거. 와이프 이기려고 하면 결혼생활 힘들어진다. 막 그런 것들. 네. 나도 결혼하기 전에는 너랑 비슷했어. 와이프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꼭 그렇게까지 할까 생각을 했는데 결혼하니까 변하더라. 너도 결혼하면 그때 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뭐 결혼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 말이? 이 말이 받아들여져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혼하신 분들이 좀 답변해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얘기할까 왜? 사실 와이프한테 잡혀 산다는 건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와이프한테 잡혀 산다.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와이프가 전업주부인 경우. 왜냐하면 맞벌이면 잡혀 살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맞벌이 일을 하잖아. 각자 일하고 육아 분담하면 누가 잡히고 잡혀 산다 이런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반반이 되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잡혀 산다고 하면 와이프가 집에 씻으려고 다 장악하고 있을 경우에 그럴 때 가능하거든. 씻으려고 장악하려면 밖에 나가서 일하면 안 되잖아요. 집에 있어야 되잖아. 보통 와이프한테 잡혀 산다는 분들이 보통 와이프가 전업주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마찬가지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없는 건가? 잡혀 산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혼하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잡혀 산다는 게 그런 거죠. 사실 잡혀 산다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와이프가 시킨 대로 다 따라준다는 거 아닙니까? 와이프가 시킨 대로 해달라는 대로 다 따라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입장 맞춰주는 거잖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싸워봐야 뭐 답 안 나오고 피곤하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경우 많아. 제가 보면 결혼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 와이프 비위를 맞춰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 아버지 분들은 보통 아버지가 이제 갑이었고 가부장적인 사이였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사이였기 때문에 오히려 어머니 세대분들이 어머니 분들이 아버지 비위를 많이 맞춰줬겠죠. 예. 옛날에 우리 아버지 때 보면 아버지 가만히 있고 뭐 물, 어? 아니면 상차제 오락하면 이제 아버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엄마가 이제 바리바리 싸들고 막 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지금은 좀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이 거의 좀 더 맞춰주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남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신경 써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 근데 보면 그런 거예요. 뭐냐면 만약 이걸 가지고 긁어 넘어지려면 긁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마 결혼하신 분들 그럴 거예요. 분명히 남자가 더 신경 쓰고 와이프 입장 맞춰주는데 여자분들이 근데 그런 경우 몰라.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 이건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할게요. 근데 분명히 이걸 가지고 싸우려고 했겠죠. 싸워봤자 답 안 나오니까. 왜냐하면 남자들이 이성적이고 여자들은 감성적이잖아요. 네. 뭐 싸워봐야 내가 나쁜 놈 되고 하니까. 어. 괜히 시끄럽고 싸워가지고 또 일 키우면 또 집 오기 싫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남자는 강하고 강자고 여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남자는 약자인 여자를 이해해주고 맞춰주고 보필까지 해줘야 된다. 이게 좀 사회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어떤 프레임이 그렇잖아. 뭐 직장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제가 왜 보면 TV 같은 데 보면 남녀 부부가 나와가지고 왜 서로 얘기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왜 싫어하냐 하면 거기 보면 남편들이 다 나쁜 놈이에요. 여자분들은 다 하소연하고 뭔가 남자들이 잘못해 뭔가 좀 신문 받는 것 같아. 약간 좀 인민재판하는 것 같아요. 뭔가 특히 왜 그 MBN이 하는 거 동치미인가 그건 좀 심하잖아. 안 그래요? 분명히 그쪽 이제 그 와이프 쪽도 문제가 많을 텐데. 아니 결혼 생활하는 게 무조건 일방적으로 남자한테 문제가 있어. 아니면 그 남자한테 문제가 있는 사람은 나오는 거. 근데 대부분 결혼 갈등 뭐 해결하는 프로그램 보면 다 그래. 그래서 보기가 싫어. 뭔가 한쪽으로 쏠린 상태에서 보는 느낌이에요. 예. 네. 기본적으로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보호해줘야 돼. 이렇게 뭔가 프레임을 씌워요. 사회적인 프레임이 그렇잖아. 사회적인 프레임 자체도 결혼도 그래. 결혼도 보면 남자가 강하고 여자가 약자기 때문에 여자 여자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일을 못하게 돼 남자가 다 떠받들어서 모시고 다 해줘야 돼. 뭔가 이런 기본적인 가부장적인 사회적인 통념이 예, 요즘에 와가지고 또 강해진 것 같아요. 예. 요즘에 보면 좀 뭐 여자분도 그렇지만 남자분들이 더 약간 슈퍼맨 같아. 뭐 집에 와가지고 집안일도 이제 밖에서 일해야 되고 집에 가서 집안일도 해야 되고 육아도 챙겨줘야 되고 가족들 이제 놀아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좀 불쌍해요. 결혼하는 입장에서 보면 안 그래요? 자기 시간 없이 그냥 가족들한테 다 바쳐가면서 다 맞춰줘가면서 그냥 극한의 서비스업 하는 것 같아. 안 그래요? 밖에서 유체적으로 일하고 어 집에 와가지고 감정 노동자까지 하는 거예요. 보통 남자분들은 회사에 갔다 오면 직장 문제를 집에서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아니거든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아니잖아.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회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잖아. 그리고 얘기해도 사실 여자분들이 못 받아주는 것도 있고 공감 못하는 것도 있고. 근데 문제는 그거 너무, 그러니까 져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죠. 이 져준다는 것에 대해서 여자분들이 이걸 대놓고 이용하고 이걸 뭐 권리처럼 주장하니까 문제죠. 이 권리가 아니잖아. 법으로 강제된 것도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야. 저 결혼 안 한 남자가 봤을 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야. 여자가 분명히 윤리적으로 잘못한 게 있어. 이건 정말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돼. 그런 것들마저 받아주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안 그래요? 너무 일방적이 돼버리고 너무 이걸 권리처럼 이용해버리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좀 너무 정도가 심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가끔 보면 도대체 이 한계라는 게 어디까지인가? 어? 왜 받기만 하는 것인가? 왜 상대방 입장 이해 못하는 건가? 내가 봤을 때 그래. 좀 솔직히 얘기할게요. 얘기하면 여자분 싫어하겠지만 왜 설거지는 같은 말이 나오겠어요? 남자가 하나에서 열까지 뭔가 남자가 감당하는 건 점점 많아지고 여자가 감당하는 건 점점 적어지니까. 안 그래요? 아니 결혼할 때 남자 결혼할 때 뭐 집 마련하고 이것저것 준비 다 하고 직업적으로까지 어느 정도 갖추고 하고 여자들은 이것저것 다 만나고 설거지는 전제가 뭐예요? 여자들은 능력도 없는데 이것저것 다 만나고 젊을 때 다 만나고 하다 이제 나이 차고 이제 불안해지니까 이제 적당한 자 만나가지고 어? 하는 건데 이거 자체가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거 자체가 언밸런스한데 결혼하고 나서 이 언밸런스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이게 언밸런스 이거 자체가 언밸런스하는 거 아니에요? 잡혀 산다는 것 자체가 잡힌다는 말이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잡힌다는 게 다르게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 집안의 어떤 권력이나 어떤 주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한쪽에 다 넘겨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뭔가 당연하다듯이 받아들이잖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결혼 안 한 입장에서 정말 걸고 넘어오고 싶은 게 어떻게 당연한 겁니까? 안 그래요?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잡혀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건 유부남 결혼하신 분들도 솔직히 얘기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냥 결혼하니까 원래 이렇게 되더라. 이런 건 솔직히 설득력이 없어. 우리한테는 사실은. 안 그래요? 너도 결혼해봐. 우리처럼 살든가. 근데 그럴 사람이 별로 안 보여.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는 것도 좀 느꼈으면 좋겠어, 이게. 이게 웃긴 게, 이게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 문제제기 해야 되는 거 맞죠, 이성적으로 봤을 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자체가 좀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여자들 중에 문제 있는 여자들 좀 많단 말이에요. 솔직히 와이프로서, 주부로서, 결혼할 만한 어떤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엄마가 될 조건이 부족하신 분들 많이 보여. 근데 보통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 안 한단 말이야. 안 그래요? 뭐, 보면 남자가 경제적 노는 것도 남자가 문제고, 집안 문제는 남자가 만들고, 남자가 좀 참아주면 될 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니거든? 엄마 너도 못하거나 엄마 자격 안 되는 분도 많이 있어. 자격 못하는데 뭐 남자한테 반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저것. 결혼하고 나서도 결혼 안 하고 나서도 있잖아. 책임감 없는 여자분들 많이 있어. 근데 그것까지 다 받아줘야 되냐고. 여자는 약하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안 그래요? 만약에 그 잡혀 산다는 게 이 여자분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정말 가정적이고 현명하고 경제관념 잘 따지고 집안의 어떤 여러 가지 일을 다 이렇게 거들고 하면 잡혀 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여자들한테도 잡혀 사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 내가 말하는 게 그 잡혀 산다는 게 그 와이프가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정말 가정에 충실하고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정말 가정밖에 모르고 그러면 잡혀 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그렇잖아.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여자가 아닌데 저 사람도 보니까 와이프로서 자기 미달인데 남자한테 바라는데 많고 터무니없는데 그걸 남자가 져주면서 잡혀 살면서 받아준다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 장관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 여자도 내가 봤을 때 더 문제가 많은데 그걸 받아준다는 것 자체. 받아주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다 받아줘야 돼요. 여자는 약자지 않습니까? 남자가 집안의 가정이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과연 이런 사회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데 결혼하겠냐고. 우리 결혼하면 바보 소리 듣잖아요. 그렇게 결혼하면. 안 그래요? 결혼 안 한 싱글이 봤을 때 그렇게 결혼하고 사는 게 여러분 행복해 보입니까? 본인들이 이게 행복이라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절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고생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요? 와, 저런 사람도 진짜, 저런 사람도 참 와이프라고 저 받아준 남자들 보면 참, 소갈이 엄청 많이 할 것 같은데, 뭘로 스트레스 풀까? 어? 왜냐면 그런 분도 있잖아.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좀 와이프인데 성격 진짜 뭔가 좀 거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성격 좀 막, 굉장히 감정기복 심하고 히스테리 많이 부리고, 얼굴에 빡 티가 나. 관상이 좀 안 좋아. 근데, 남자가 막 순해가지고 다 받아줘. 언젠가 한번 터질 것 같은데. 언젠가 한번 이거 꼭지가 딱 빠질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어떻게 벌어지려나? 저게 정말 행복한 게 아닐 텐데 겉으로 행복한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 감내하고 참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분명히 언젠가는 이게 딱 풀릴 텐데 저게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인가? 그런 거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잡혀 살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잡혀 살려고? 잡혀 산다는 게 여러분 이제 말이 잡혀 산다는 거지 그런 거잖아. 뭐 남자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어떤 취미생활, 권력, 뭐 경제권 이런 걸 다 넘겨준다는 거야. 다 넘겨주고 난 그냥 돈 버는 기가 되겠다는 거잖아. 그거는 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잡혀 살아도 될 만큼 여자분이 잘했을 때 육아 잘하고 살림 잘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정말 좋은 와이프로서 했을 때 그냥 다 넘겨줘도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지. 모든 여자한테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다 해줘야 되는 것처럼. 분명 하자가 심한 분도 있는데 다 해줘야 되는 것처럼. 왜 그렇게 자꾸 사회적인 프레임을 씌우냐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도, 저 사서 와이프 정말 좋으신 분 같다. 정말, 정말 열심히 사시고, 가정에 충실하시고 남편 잘 이렇게 챙겨주고 저런 분들한테는 좀 잡혀서도 되겠구나 그런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 자기도 앞가림 못하는데 남편 들먹거리는데 남편이 그걸 다 받아줘. 그러면서 우리한테 하는 말이 그냥 집에 가면 와이프가 법이야. 와이프가 법이자 내무부 장관이야. 솔직히 난 그 말도 웃겨. 내무부 장관이 뭐야? 내무부 장관. 내무부에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내무부 장관. 집안에 있다고 내무부 장관이 안 그렇습니까? 만약 내무부 장관 얘기하면 이제, 지금은 내무부 장관이라는 게 그거잖아. 지금은 치면 우리나라 지금 행안부 장관이잖아. 그러면 내 와이프한테 묻고 싶어. 그러면 우리나라 행안부 장관인데 그 사람 뭐 하는지 알기는 아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안 그래요? 아니, 내무부 장관, 뭐 행안부 장관이면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데 충실하지 않는데 그냥 와이프라고 내무부 장관. 장관 같지도 않잖아, 여러분. 말단 구급보다도 못한 무슨 장관이야. 장관이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는데 안 그래요? 그냥 역할만 가지고 있으면 장관입니까? 아니잖아. 장관이면 장관 노릇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도 못하는데 장관 노릇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프레임 때문에 뭐 잡혀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볼 땐 그래요. 정말 좋은 와이프고 정말 조광지치고 이런 분이면 잡혀 살아도 돼요. 현명한 와이프를 두신 분이라면. 근데 결혼하신 분들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아니잖아. 하기 싫잖아. 본인도 이렇게 사는 거 구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남들한테 보는 눈이 있으니까 결혼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참고 산다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 본인도 그만두고 싶잖아.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내가 어떻게 살다 이렇게 됐을까? 이 여자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솔직히 그 생각 할 거 아니야. 솔직해집시다. 솔직하게 말해서. 내일 당장이라 때려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 짓거리 그만하고 싶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거. 이제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걸 계속 해야 된다고? 분명히 유부남 분들 중에 할 말 많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속사정 깊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 좀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그게 이해도 안 될 뿐더러 그게 행복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아니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게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 행복하려고. 좀 고생하고 육아적인 어떤 책임과 가사분담의 어떤 그런 책임이 있어도 뭔가 싱글에서는 맛보지 못하는 행복이라는 게 있으니까 결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혼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성적으로 봤을 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이해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좋게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의견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그 결혼하신 와이프분들 그 남편 잡아놓고 사는데 과연 본인이 잡아놔도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인지 자질이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메타인지를 확실하게 가져가지고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자격이 없는데 잡아놓는다면 그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부부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격도 없는데 내가 내무 장관이기 때문에 와이프이기 때문에 내가 좀 잡아야겠다. 내가 집안의 모든 걸 다 잡아야겠다. 그건 내가 봤을 때는 월권이에요. 월권. 잡을 만한 사람이야 잡아야지. 잡지도 못하는데 자기도 경제관념 제대로 된 인식이 안 박혔는데 그냥 와이프기 때문에 잡는다고? 이건 아니죠. 아니죠. 아닌 분들 보이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도 뭔가 제대로 책임을 져보지도 않은 사람이 결혼했다고 갑자기 책임 같은 거 다 지워버리면 갑자기 할 수 있겠냐고. 못합니다, 여러분. 돈을 흥청망청 쓰던 사람이 결혼한다고 돈 흥청망청 안 쓸까? 안 쓴다고 생각하세요? 아니거든. 똑같거든요, 여러분. 오히려 돈 더 많이 쓰지. 왜냐하면 자기가 벌었을 때는 한 200밖에 안 됐는데 남편이 버니까 돈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럼 돈 내한테 올 거 아니야. 원래 돈을 쓰던 버릇이 있는 사람이야. 그럼 더 쓰지 않겠어요? 그렇게 쓰고 나서 자기야 돈 어떻게 됐어? 내 돈 월급 갖다 주고 어떻게 됐냐? 다 피한테 썼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아무튼 얘기가 좀 논지가 좀 깊어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잡혀 사는 거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우리가 봐도 결혼하신 부부분들이 누가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뭔가 권력을 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결혼 생각이 싹 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자꾸 잡혀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결혼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도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혼인율 떨어지겠죠. 출산이 내려가고. 예. 아무튼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